7, 80년대 한국의 경제를 일으켰던 강원도 남부 광산 지역. 찬성 253 반대. 열악한 근로 환경과 어용노조의 억압과 착취로 광부들의 울분이 쌓였던 그곳이 89년 또다시 폐광 정책으로 벼랑 끝으로 내몰렸습니다.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었던 주민들. 그들의 한과 눈물의 투쟁으로 폐광특별법이 제정되고 그 약속 위에 강원랜드가 세워졌습니다. 분리할 수 없는 공동 운명체를 지닌 폐광지역과 강원랜드. 그들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을까요? 또 20년 전 폐광지역 주민들과 한 그 약속은 과연 지켜지고 있을까요? 그들이 함께 걸어온 시간과 그들이 꿈꾸는 미래를 만나봅니다. (80년) 사북항쟁의 진원지이자 국내 최대의 민영 탄광이었던 옛 도먼 탄좌 자리. 주민들의 삶의 중심터전인 이 뜻깊은 공간 한편에는 이 지역 주민들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지역살리기 공동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고한, 사북, 남면, 신동 지역 주민들의 자치기구라 할 수 있는데요. 이른바 공추위가 처음 조직된 것은 지난 93년. 지금부터라도 강원랜드는 폐광 지역에 대한 당시 이 지역 주민들은 89년부터 시행된 석탄산업 합리화 정책 때문에 일터를 잃고 생존에 큰 위협을 받고 있었습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석유, 천연가스와 같은 대체 에너지의 수요가 늘고 기존 석탄 산업의 채산성이 떨어지자 본격적으로 폐광과 감산 정책을 단행하게 된 것인데요. 광산에서 일하던 광부들에겐 대책 없이 일자리를 빼앗는 그야말로 폐광 지역 말살 정책인 셈이었습니다. 보통 이제 외국 예를 이렇게 보면은 합리화를 시키는 과정이 한 20년에서 30년 정도 이렇게 걸리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 89년도에 합리화법이 제정이 되면서 1992년도에 거의 한 70%, 80%가 폐광을 시킨 거예요. 입에 풀칠하기도 힘들었던 50년대. 보릿고개를 면하기 위해 농부들이 이곳 탄광촌을 찾아들었습니다. 60, 70년대 국가산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이들은 일명 산업전사로 불리웠고 그로 인해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지역으로 몰려들었습니다. 한때는 개도 10,000원짜리를 몰고 다닌다는 말이 나돌 정도로 호황을 누린 적도 있었지만 두 겹 하늘 아래 사는 광부들의 목숨값으로는 결코 넉넉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보급대 철폐요 인간밖에. 열악한 근로 환경과 어용노조의 억압과 착취를 견디다 못해 1980년 사북항쟁을 일으켰던 것인데요. 9년 뒤 이들은 또다시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빼앗기고 막장보다 더 막막한 사지로 내몰리게 된 것입니다. 정부가 이제 합리화를 하면서 이제 하나하나 이제 강산에 죽어갔고 그리고 또 살 터전을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왜 광산이 없어지면 어디든 고용도 없어질 것이고 만약 여기서 돈을 벌지 못하면 떠나야 될 입장이 되잖아요. 그때 당시에 그런 입장이었고
168개에 달하던 탄광은 하나 둘 사라져 94년에 이르러서는 불과 13개만 남기고 모두 폐광되었습니다. 인구 7만의 도시가 어느새 2만 5천여 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광부와 가족들이 떠난 마을과 사택촌은 폐허가 되었고 지역 경제는 그야말로 회생할 수 없을 만큼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막상 이제 광산이 이제 하청부터 문 닫았죠. 협력업체부터 이제 문을 서서히 닫기 시작하니까 협력업체 다니는 분들이 직장이 없고 노니까 이 지역이 또 망가지더라고.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비참한 현실이야. 예. 그러니까 자고 나면 떠나고 자고 나면 떠나고 그러니까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손을 흔들면서 울고 어른은 어른대로 붙잡고 울고 헤어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동네가 다 비게 된 거예요. 사실상. 안 잡는다! 다 죽는다! 정부는 각서라! 생존의 위협을 느낀 주민들은 투쟁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마음 한뜻이 된 7천여 명의 주민들이 모였습니다. 천길 낭떠러지 끝에 몰린 이들의 결연한 의지는 눈물의 삭발식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렇게 3.3 투쟁의 불길이 타올랐습니다. 삭발식도 이제 조직적으로 갔고 그때 당시에는 애절했죠. 다들 또 교리가 상당히 이제 고조돼 있었고. 그러한 저희들의 간절한 소망을 대통령 할아버지께서 꼭 지켜주십시오. 저희들은 더 이상의 큰 바람은 가지지도 않겠습니다. 우리 아버지들의 권위와 함께 우리들의 행복한 가정은 끝없이 추락하여 마침내는 불 떨리고 감정주택이 대표되도록 하는 주민들의 외침이 점차 강력한 대정부 투쟁으로 번져갔습니다. 지역의 긴장감은 고조됐고 자발적으로 시작된 투쟁의 열기는 더욱 격렬하게 이어졌습니다. 제2의 사북사태가 될 위험천만한 상황. 주요 언론이 시시각각 지역의 소식을 보도했고 주민들은 정부의 사태의 긴박함을 알리기 위해 가두 시위와 횃불 행진 등 그들의 간절함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이라면 그 어떤 것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는 진짜로 분신하겠다는 분도 이 지역을 위해서 몇 분이 계셨어요. 정당인들은 이제 탈당을 하고 의원직도 사퇴를 하는 입장이었고 농성에 자진해서 참여한 지역 주민들과 투쟁 지도부 등 100여 명이 무기한 단식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60세가 넘은 지역 어르신들은 물론이고 부녀회에서도 자신들의 역할을 찾아 투쟁에 동참했습니다. 3월 5일로 최고 디데이를 잡고 그럼 3월 5일에는까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만약에 3월 5일까지 정부에서 아무런 답이 없을 때는 우리 모든 걸 포기합시다. 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은 다 불태우고, 예, 그 다음에 정부에서 우리를 국민으로 인정 안 하니까, 예, 애들 학교 보내지 말고 군대도 안 가고 세금도 안 내고, 예, 뭐 이렇게 해서 참 저희 나름대로 참 이제 완전히 우리는 여기에서 모든 게 끝난다라고 이렇게 결심을 하고 했는데 급기야 3월 3일 날 아침에 연락이 왔습니다. 3월 3일 오전 11시 김영삼 대통령과 해외 순방을 떠난 박재윤 장관을 대신해 박운서 통상산업부 차관이 협상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지역 대표단과 마주한 지 2시간 만에 극적으로 타결된 협상. 공식 합의 내용과 구체적인 세부안에 대한 결정도 이루어냈습니다. 첫째는
보안 사북 지역을 포함한 주요 탄광 지역을 지역 균형 개발 및 지방 중소기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 촉진지구로 조속히 지정한다. 끝을 알 수 없는 투쟁을 시작했지만 이렇게 단기간에 엄청난 성과를 이루리라고는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합의장 밖에서 초조하게 기다리던 주민 300여 명은 공추위 대표단에게 환호와 박수를 보냈고 함께 보낸 힘겨웠던 시간을 감격으로 지원했습니다. 그날은 아주 뭐 난리가 났었죠. 사복을 위해서 이제 만세를 불렀는데 그 대한민국 만세까지 부르고 노인네들이 전부 돼지도 잡고 그때는 소머리를 몇 개 굽고 해서 정말로 큰 잔치가 이루어졌죠. 우리 여기. 뭐 한호 지르고 뭐 서로 부르켜 안고 뭐 눈물을 흘리고 막 이랬었죠. 감격해가지고. 그때 뭐 감격스러운 뭐 말은 지금 뭐 세월이 하도 많이 뭐 한 20년 벌써 아마 흘렀는데 뭐 이제 감격이라기보담도 아 이제 참 지역이 살기를 찾았구나 하는 어떤 그런 이제 참 감회야. 주민이 참여해 제정된 최초의 법안이라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 폐광특별법. 지역을 살리고자 하는 주민들의 간절함이 낳은 또 다른 기적이었습니다. 석탄 산업의 사양화로 낙후된 폐광 지역의 경제를 진행시켜 지역 간의 균형 발전과 주민의 생활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만들어진 특별법에는 폐광 지역에 대한 획기적인 지원 조항과 개발 규제 완화 등의 내용과 더불어 내국인 카지노 운영에 대한 별도 조항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폐특법이 제정되고 이어 폐광 지역의 대체 산업을 만들기 위한 재원 마련의 교두보가 세워졌습니다. 이어 다양한 개발 계획들이 발표됐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국제통화기금의 유동성 조절 자금을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강도 높은 구조 조정을 강행하면서 지역에 약속한 투자 계획을 철회했습니다. 그 결과 공공지분이 많은 내국인 출입 카지노 사업만 남게 된 것이죠. 산 넘어 산이라고 막상 내국인 출입 카지노 설립이 결정되자 여기저기 갈등의 불씨들이 일었습니다. 먼저 시민단체와 정부 부처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도박을 권장하는 결과를 초래하며 그로 인한 국민 정서의 악화와 사회적 파장을 우려한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이에 대해 특별법 제정의 주무부처인 통상산업부는 개발 환경이 가장 좋지 않은 한계소만을 대상으로 카지노를 설립해 석탄공사 등 공공기관이 운영하도록 하고 운영 수익금을 낙후지역 생활환경 개선 등 지역개발 사업에 재투자할 경우 지역개발은 물론 정부의 재정 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문체부에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대체 산업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토대 강원랜드가 98년 7월 기대와 우려를 한몸에 받으며 탄생했습니다. 처음엔 이것이 거대 공룡이 되리라고는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도박을 불법으로 간주하는 나라에서 특별법까지 만들어 강원랜드를 설립하기는 했지만 정부나 지역 주민들 모두 최악을 피한 차악으로 채택한 사업이었습니다. 더구나 대도시로부터 멀리 떨어진 오지라는 지리적 여건은 강원랜드의 성공을 쉽사리 예측할 수 없었는데요. 그런데 예상을 뒤엎고 강원랜드는 놀라울 정도로 급성장했습니다. 년간 방문객 420만 명, 년 매출 1조 4,900억 원, 상시 고용 인구도
협력업체 포함 5,400여 명에 달하는 거대 기업 강원랜드. 뿐만 아니라 강원랜드는 폐광기금을 연간 1,300여억 원을 납부하는 지역개발 재원의 유일한 생명줄이 되었습니다. 예측하지 못했던 강원랜드의 성공. 그 속엔 주민들의 아쉬움이 담겨 있습니다. 내국인 카지노를 국내에서 이제 처음 일을 하다 보니까 시행착오는 상당히 많았죠. 그 중에서 제일 이제 시행착오를 얘기한다 그러면은 지역민들이 여기서 폐광 지역에서 떠나지 않게끔 하는 어떤 보호책을 좀 못했고요. 결과적으로 저 카지노의 주인은 알고 보면은 보안사복 지역 주민인데 오히려 주인으로서 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에는 총 17개의 카지노가 영업 중입니다. 그중 내국인 출입이 허용된 카지노는 강원랜드 한 곳뿐인데요. 강원랜드의 독점적 지위를 보장해주는 폐특법까지 있으니 탄탄대로일 것만 같았지만 의외로 지금의 강원랜드가 자리하기까지는 숱한 역경이 있었습니다. 2001년 초부터 금강산 현지에 카지노를 유치하겠다고 밝힌 정부와 전국 관광호텔업계 슬롯머신 허용 요구, 거기에 베팅액과 영업시간 그리고 출입 일수를 제한하는 등의 규제를 담은 관광진흥법 개정안까지 발의되었습니다. 공추위와 주민협의회는 즉각 반대 의견서와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강원랜드 살리기에 사활을 걸었습니다. 지역 운동의 역사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된 것입니다. 공추위 단체는 그 삼삼 투쟁 이후에 카지노가 설립되고 거의 대중부 투쟁을 하는 단체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제주도 카지노, 선산 카지노, 금강산 카지노, 그다음에 내국인 카지노 공청회, 기타 등등 대중부 투쟁을 이때까지 해왔고요. 시시각각 다가오는 위기를 넘기면서 2005년 3월 2일 폐특법 시한이 연장됐습니다. 하지만 2007년 강원랜드는 정부의 직간접적인 통제를 받는 기타 공공기관에 편입됐고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국무총리실 산하에 설치되면서 각종 관리와 규제가 폐광지역을 다시 옥죄기 시작했습니다. 사감위의 규제정책이 출입일수 축소와 매출 총량 규제로 구체화된 정부의 세제 개편은 세금 폭탄을 예고했습니다. 정부는 또 폐광지역 주민 의견 수렴도 없이 전자카드제를 도입한다고 밝혀 파란이 일었습니다. 공사업체와 강원랜드 측 인사 사이에 뒷돈거래 정황이 포착돼서 검찰이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여기에 강원랜드의 자회사와 출자회사들의 부실 문제와 경영진의 비리가 하나 둘씩 터지면서 위기가 점차 확산되었습니다. 사행산업이라는 부정적인 기업 이미지를 개선하고 관광고객을 더 많이 유치해 지역과 강원랜드의 상생을 도모하고자 했던 주민과 공추위의 바람은 멀게만 보였습니다. 그다음 무수히 많은 금강산 카지노다, 전자카드 문제다, 전국에 카지노 해달라고 뭐 서너도 곳에서 지금도 뭐 선산 카지노까지도 지금 외치고 있지만 그 많은 걸 외칠 때 저희들 주민들이 그때마다 나서서 다 막아냈거나 못하게 무효화시켰거든요. 강원랜드가 탄생한 지 어느덧 17년. 지금까지 지역 주민들의 도움으로 위기를 극복해온 강원랜드가 언제까지 지금의 위상을 지켜나갈 수 있을까요? 이렇게 강원랜드 지키기에 앞장섰던 주민들은 또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요? 카지노 도시라는 이미지만 떠올리고 폐광 지역을 찾은 사람이라면 생각처럼 화려하지 않은 도시의 모습에
당황할지도 모릅니다. 어느새 하나둘 둥지를 튼 모텔과 전당사가 지역 주민들의 삶의 공간까지 파고든 낯선 풍경. 어쩐지 관광지로서의 활기보다는 카지노 도시 이면의 그림자가 느껴져서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집이 워낙에 노후되거나 이제 시설이 좋지 않은 것들이 많아서 육아나 아이를 키우기에 참 부족한 면들이 참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레 같은 금액대 외지를 자꾸 생각하게 되거든요. 지난 20년간 폐광 지역에는 공공, 민간 투자 모두 합하여 약 4조 8천억 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주거 환경 개선과 광해 복구, 관광 인프라 등 지역 개발의 모든 내용이 포함돼 있었는데요. 주민들이 실감할 만큼 큰 변화는 없어 보입니다. 게다가 카지노 도시라는 불명예스러운 이미지는 교육 환경에 큰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아이가 중학교 3학년이랑 중학교 1학년이거든요. 전에 같은 경우 그래도 이제 애들이 많다 보니까 학원이라든가 뭐 그런 게 많은데 요즘은 사실 주변 환경이 워낙 열악하다 보니까 되게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무엇보다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는 바로 의료시설입니다. 응급센터가 실질적으로 있는 데까지 가도 45분이에요. 폐광이 된 이후부터 점점 이 의료 문제가 절박해지는 상황에서도 누가 하나 책임을 지거나 이것을 적극적으로 만들어내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결국 이런 기본적인 환경조차 마련되지 못해 새로운 인구 유입은커녕 살던 사람마저도 떠나가게 만들고 있는데요. 인구가 감소되면서 지역의 경기가 침체되고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농협이나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장사를 하고 시작을 했었는데 이자 갚기라든가 뭐 세금 문제라든가 이런 거에서 너무 힘들어하죠. 사람들이 지금 다들. 지난 17년 동안 폐광 지역의 경제 회생을 위해 태어난 강원랜드는 과연 이 지역을 위해 무엇을 했던 걸까요? 대부분의 지역 주민들은 강원랜드의 태도에 배신감마저 든다고 말합니다. 17년이라는 오랜 시간을 오로지 강원랜드를 지키기 위한 투쟁을 해왔기 때문인데요. 그 오랜 시간의 노력과 인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지역은 20년 전보다 나아진 게 없으니 주민들의 불만이 큰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 아닐까요? 순수하게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해서 한 부분들만 가지고 논의가 되어야 된다. 인구가 막 그렇게 많이 때려박았는데 인구는 계속 줄었다. 그 이유가 뭐냐고. 돈은 투자됐다고 하지만 이게 일반 지원에 막 섞여가지고 이게 투자되다 보니까 우리 정부의 명확한 정책과 강원도 그리고 강원랜드의 책임 있는 지원이 절실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책임을 미루며 방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역 주민들은 강원랜드가 지역의 어려움을 공감하고 공생의 길을 찾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카지노 도시라는 오명을 벗고 강원랜드가 가족형 관광 리조트로 발전해 가기를 지역 주민들은 바라고 있습니다. 그 도박이라는 이 산업 자체가 이게 국민들한테 그 어떤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산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런 어떤 그 어려운 그 환경에 대한 그 인식을 지역 주민들 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카지노가 이제 어떤 그 리조트 산업의 일부로 이렇게 작용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그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들의 요구가 지역 이기주의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원하는 것은 단 하나. 계속 살고 싶고 다시 찾고 싶은 지역을 만드는 것입니다. 처음에 그 폐강지역 지원 특별법을 처음에 만들 때 정부 각 부처하고 학계하고 그 언론하고 다 이렇게 모여가지고 상당한 그림을 그렸습니다. 아, 우리도 안 떠나고 우리 자녀들도 안 떠나고 여기 살 수 있겠구나 라는 상당한 기대를 걸었습니다. 강원랜드 기업들이 이게 하늘에 떨어진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어쨌든 이 폐강 주민들이 피땀 흘려 만드는 기업이기 때문에 잘 지속되도록 하고, 그리고 지역 주민과 항시 상생할 수 있는 그게 역할이 돼야 됩니다. 그게. 경영 합리화만 찾지 말고 입법 취지에 맞게끔 지역을 돌아볼 수 있는 눈길을 좀 돌렸으면 좋겠다. 시대의 아픔을 고스란히 온몸으로 맞아야만 했던 폐광지역 주민들. 강산이 2번이나 바뀌었지만 지역 주민들과 나눈 피와 눈물의 약속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폐특법 제정 20년, 그들의 약속이 공연불이 되지 않기를 폐광지역의 주민들은 여전히 희망의 끈을 놓을 수 없습니다.